추운 날에 뭐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처럼 이런 추운 날씨에는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위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뇌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지면서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야외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처럼 온도가 변화가 큰 순간에는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는 야외 활동이 좀 줄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혈당, 또 체중 관리 이런 게 또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역시 뇌혈관 질환 주요 위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요, 여름철에 비해서 이 기온이 떨어지거나 변동이 큰 겨울철에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참담하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 그리고 쓰러지기 전에는 정말 건강은 자신이 있었어요. 네. 사실 뭐 이렇게 골골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경색으로 지금 5년 전에 쓰러지셨는데 보통 이렇게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뇌경색, 뇌출혈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뇌출혈하고 뇌경색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질환인데요. 이게 발생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뇌경색은 혈전이나 찌꺼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막히면서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못 가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혹은 갑자기 손상되면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뇌졸중, 이 뇌출혈은요, 말 그대로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새는 상태예요. 자,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또는 혈압의 갑작스러운 변동, 막 치솟을 때 발생합니다.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갑작스러운 두통, 의식 저하, 마비 증상이 비교적 급격하게 빠르게 동반되는데요. 이러한 뇌출혈과 뇌경색을 통틀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주변을 봐도 우리 골골 주민처럼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이렇게 쓰러지기 전에 뭐 전조 증상 같은 게 없나요, 진짜? 네,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뇌혈관 질환이 특히 무서운 게 초기에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골골 주민분처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 혈관이 굉장히 잘 참고 버티는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된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좁아져도 좀처럼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이게 절반 이상이 막혀야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혈관이 나빠지는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습, 담, 열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습이라고 하면 혈액에 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말하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습이 쌓이면 그 습이 뭉쳐서 담이 생깁니다. 담의 단계에서부터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담은 노폐물과 혈전들이 쌓이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을 일컫고요. 마지막으로 담이 쌓여서 열 단계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혈압과 혈당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심장과 뇌의 부담을 빠르게 쌓이게 하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걸 혈관 질환을 부르는 방아쇠라고도 불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은 40세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데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40세에 접어들면 혈관의 노화가 시작되고 또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혈관 탄력은 20대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골골 주민분이 뇌경색을 겪은 이후에 나에게 부정맥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혈관 건강이라는 게 무너지면 이렇게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건가요? 그럼요. 이 혈관이라는 게 결국 온몸에 혈액을 보내주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목, 즉 어느 혈관에서 어떤 장기에서 문제가 생기냐에 따라서 그 질환도 달라지겠죠. 자, 이 뇌혈관 질환과 함께 돌연사의 주범이라 불리는 게 또 심혈관 질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이 지속적으로 수축해서 충분히 혈액이 안 가고 통증이 생기면 협심증이고, 이게 더 진행돼가지고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그럼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실제로 환자들 보다 보면 뇌졸중은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
나중에 부정맥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부정맥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환자들이 느낄 때는요. 어지럽거나 또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눈 중풍이라고 부르는 질환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터지는 병이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망막 혈관이 터지는 것이 뇌졸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눈 중풍으로 온 환자 중 약 10%는 1년 내에 뇌경색이 왔고요. 뇌경색의 57%는 시력을 잃고 난 뒤에 한 달 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예. 근데 아까 골골주민의 가장 큰 걱정이 여기서 더 나빠지진 않을까? 재발하진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한번 경험하셨다. 이 얘기는 바로 뇌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이미 좋지 않으니까 다른 혈관 위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뇌혈관이 손상이 되면 뇌 조직도 파괴되고 또 뇌혈관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혈관성 치매 발병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처럼 뇌혈관 질환이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이 크게 남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 그리고 예방이 강조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